자, 뭐와 관련이 돼 있냐면 어쨌든 문화유산이라는 건 매우 선택적으로 뭐를 인공물, mythology, memories, tradition 이거 내가 왜 갔을까? 나한테 수업 들었던 애들 기억나지? 이거 왜 갔을까? 이거 example 알겠지? 예시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정답이 될 수 없어. 알겠니? 예시만 빼도 글 이렇게 슬림해져. 알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간다. 집중. 이 글의 주제가 예를 들어 건강해지자라고 하자. 맞지? 근데 건강해지려면 비타민도 많이 먹어야 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대. 자, 선지를 가보니까 비타민 먹재. 절대 정답 아닙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시는 이거를 하겠다는 건 뭔가 상위 카테고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근데 하위 카테고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뭐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 Memories Transition 이런 거 뭐다? 예시야. 이런 거 고르면 바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Artifact 이런 거 예시야. 됐지? 일단 몇 번은 절대 고르면 제일 바보 1번, 4번은 제일 바보야. 모든 수능 유형은 다 똑같아. 알겠죠? 그치? 네. 자, 그러면 결국 예시 빼면 문장이 슬림해져. 자,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뭐와 관련성이 깊다? 그렇지. Resource for the present. 현재와 관련성이 깊대. 아, 예시는 현재와 관련성이 깊구나. 또 그 content, 내용, interpretation, 해석, and representation, 표현들도 당연히 선택이 되어지는데 뭐에 따라서? 그렇지,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됐죠? 그래서 과거의 자원은 넘어가야 돼.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즉, 너무나 과한 의미, 너무나 과도한 기능, 뭐와 뭐에 관련된 memory and tradition, 즉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전통에 너무나 과한 의미와 너무나 과한 기능들은 뭐다? 그렇지, 현재 너무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사는 뭐가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의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유사는 가치를 주고 그게 문화적이건 재정적이건 또는 후자는 explain why 설명을 해준대.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즉 과거의 한계성에 무한성에 관련된 설명을 해준대. 그럼 잘 봐. 여기까지 나 그냥 직독직해 해줬어. 수능 유형 고등 내신 독해는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중학교 내신처럼 그래서 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우와 어떡하지? 벌은 되게 우리한테 좋은 애들인데 벌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 벌들을 지켜줘야겠구나. 그 이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알겠니?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뭐 관심이 뭐 의미가 뭐 너무나 과도하게 추상적인 글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해. 포인트는 쉽게 얘기해서 뭐야? example 빼고 반복된 표현이 키워드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수능 독해 잘하려면 고등 내신 잘하려면 자꾸 키워드를 잡아야 된대. 영어로 키워드라고 써있니? 안 써있지? 도대체 뭐가 키워드인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example 빼고 반복된 표현이 키워드라고. 지금 알겠어? 그러면 이런 example 빼면 예시 이런 거 빼면 이런 것도 다 example이지. 그치? 이런 거 다 빼면 결국 계속해서 반복된 게 뭐야? 하이라이트 형광펜 가져오셔야 됩니다. 독해 시간에는 현재, 과거, 미래. 됐어? 예전, 나중, 과거, 현재. 됐니? 과거, 현재.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키워드는 잡아야 된다. 봐.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게 만약에 주제 문제였어. 시간과 관련된 얘기인 거야. 알겠니? 아, 문화유산은 과거, 현재, 미래, 뭔가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개념이겠구나. 됐지? 여기까지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잘 들어. 빈칸 추론은 쌤이 뭐라고 연습했어? 빈칸과 가까워질수록 키워드는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빈칸과 가까워질수록 집중하라고 했어. 자, 일단 문화유산이라는 게 뭔가 시간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뭐라 그랬어? 현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빈칸과 가까워졌어. 자, 잘 봐. 자, 그렇기 때문에 discarded 뭐다? 버리다, 포기하다야. 그치? 뭐 때문에? 현재의 요구 때문에 they, 이건 버려야 돼. they가 뭔지 모르지? 근데 얘기했지. 문장은 계속해서 재진술할 수밖에 없어. 분명히 힌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재활용해야 된대. 뭐에? 요구에 의해서, 현재의 요구에 의해서. 집중. 똑같은 말인 거야. 현재의 요구에 의해서 버려져야 된다. 현재의 반영에 의해서 다시 재활용해야 된다. 똑같은 표현이잖아. 맞지? 그렇다면 day는 뭐야? 과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런 거 지진 추론할 줄 알아야 돼. 다시. day가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day는 버려져야 된다. 현재 요구에 따라서. 과거는 버려져야 된다. 현재 요구에 따라서. day는 뭐야? 과거. 알겠지? 이해되시죠? 즉 다시 말해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글에서 결국 표현된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뭐죠? 자, 이제 서머리 갑니다. 이 그냥 싹 다 빼면 문화유산이라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과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give up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잖아, 그치? 과거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잖아. 됐니? 그러면 나온 내용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둘 중에 하나야. 왜? 다시 말해 결론이잖아. 그럼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빈칸에 뭐가 들어오거나 뭐가 들어오면 정답인 거야. 현재가 중요합니다가 정답이 되든지 과거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가 정답이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걸 정답으로 고르려고 봤을 때 일단 아까 말했지. Memories and tradition, artifact 이런 건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일단 빼야 돼. 그 다음 시간이 언급됐네. 과거 언급됐다.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 언급됐다. 자, 5번 about preserving universal cultural value. 즉 보편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된대. 문화유산은 뭐와 관련성이 깊다고? 시간과 관련성이 깊다고. 내 눈에 얘기하지만 너희가 수능 독해나 고등 독해 푸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웃기냐면 너희들도 웃겨. 스스로 웃길 거야. 뭐냐면 서울대 7번 언급했는데 뭐 고르는 줄 알아? 연대 골라. 그런 개념인 거야.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어? 시간. 됐어? 근데 5번은 시간이 없잖아 아예. 근데 왜 5번을 고르냐고. 5번도 당연히 고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워드는 이그젠플 빼고 반복된 표현이 키워드야. 자, 그러면 그나마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에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아까 이 글의 핵심 말하고 싶은 게 뭐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또는 과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3번 보시면 neither는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인데 즉 문화유산은 현재하고도 상관이 없으며 미래하고도 상관이 없대. 틀린 말이죠. 현재가 중요하다고 했어. 맞지? 그치? 자, 2번 as much of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forgetting 할 줄 알아야 된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패러프레이즈, 재진술이야. 가만히 보면 수능 독해나 고등 내신 독해는 했던 말 계속 또 해. 서울대. 알겠지? 근데 그거를 약간 바꾸는 거죠. 자꾸 동의어 같은 걸로.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뭐 언급됐어? 과거는 discarded, 버려져야 됩니다. 과거는 reinvented, 다시 재활용됩니다.
과거는 다시 뭐 해줘야 돼? 잊어버려야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못 고르는 거야.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이런 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빈칸 추론은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자, 12번 볼게. 자, 인간은 유니크해. 스페셜해. 뭐가? 능력. 뭐하는 능력? 기능을 확장하는 능력. 근데 뭐를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인 도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대. 누가? 인간이. 알겠지? 그럼 이제 느낌 오죠? 느낌 오죠? 인간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데 인간이 무슨 새로운 걸 만들어냈냐면 이런 거를 만들어냈대. 이그젠플이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의 뇌가 모아지는 않지만 did not have enough time to evolve. 즉, 진화되기까지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but I reason that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 빈칸 문제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 거야? 두 갈씩 말고 미갈씩 빈칸이 오답률이 훨씬 높아요. 고딩들도 이거 그래서 어려워해. 왜? 끝까지 다 봐야 되니까. 알겠니? 오히려 되게 쉬운 건 뭐야? 두 갈씩 빈칸 앞에 있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얘들아. 원래. 그렇다고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단서는 여기 있어. 지금 이해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문제 봐봐. But I reason that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작가가 내가 확신한대. 그럼 뭘 확신해야 돼? 아니, 이 커피가 맛있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노트북이 최고예요. 이상하지? 지금 내 말 이해돼? 자기가 말한 걸 확신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이 핸드폰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커피가 맛있다고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이해돼? 이 커피는 맛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이 커피 좋아할 거예요. 이 핸드폰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이 핸드폰 많이 살 거예요. 관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 나는 reason that 확신한데 뭐가 가능하다고 앞에 나온 게 뭐야? 인간들은 서로서로 잘 지냅니다. 그럼 나는 뭘 확신한다는 거야? 인간들이 뭔가 사회적 동물이래요. 뭐 이런 거 나오든지. 그치? 인간들은 뭐 서로서로 코퍼레이션 협조를 잘합니다. 그럼 나는 뭘 확신해? 다들 투게더 하는구나. 인간들이 뭐 한다고 했어?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유니크한 스페셜한 능력이 있다고 했어. 그럼 나는 뭘 확신해야 돼? 아, 인간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됐지?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그대로 갖다 꽂으면 되죠. 됐지? 그리고 잘 들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 다음 지문을 해석하면 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 말이었지 라고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읽다 보면 이그젠플을 일부러 막 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읽는 것도 배우고 재활용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글자도 만들 수 있고 그 글자를 통해서 language area 서로 언어를 연결할 수도 있대.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숫자 우리는 빠르게 이것에 관련된 질량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럼 봐봐. 읽을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고 recognize 글자를 인식할 수 있으며 언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가 빠르게 컨버트 할 수도 있대. 이거 다 모한 우리들의 능력 때문에 스페셜한 능력, 누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스페셜한 능력이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책 읽어? 아니지.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글자 만들어? 아니지.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가 숫자 읽을 수 있어? 아니지.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얘기잖아. 그거에 관련된 이기잼플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인지하고 읽으면 그렇지. 인간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 글자도 만들었고 뭐 숫자도 만들었으며 뭐 언어도 만들었다는 얘기겠구나라고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언어 나오고 뭐 아라비아 숫자 나오고 계속 읽다 보면 근데 뭐 핑거 카운팅 체인지가 뭔지 모르겠고 뭐 아마존의 피플이 갑자기 또 왜 튀어나오지? 아마존의 사람들이 6-1의 풀줄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 없어. 알겠어요? 됐지? 그럼 이거 다 무슨 얘기야? 이거 다 뭐에 관련된 얘기? 인간만이 스페셜하다. 뭐를?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되셨죠? 그럼 나는 뭘 확신해야 돼? 호랑이도, 사자도, 코끼리도, 하마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글자 만들 줄 몰라. 글자는 누구만 만들 수 있다? 인간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나는 확신할게. 되셨죠? 근데 인간만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라고 new라고 쓰면 너무 쉬우니까 싹 new를 뭘로 바꿔놓은 거야? novel로 바꿔놓은 거죠. 물론 이게 소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new, 새로운 이란 뜻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소설 뜻만 알았다면 뭐야? 이거 소설이 갑자기 왜 나와? 뭐 이러고 앉아있겠지. 그치?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럼 잘 들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인간만이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1번. 우리의 뇌는 문화적인 다양성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죠? 그치?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니까? 그거 말하고 싶은 거야. 자, 4번 갈게. 우리 뇌의 영역은 고립된 방식으로만 흘러갑니다. 우리의 뇌는 고립됐습니다. 전혀 상관없죠. 우리 스스로 적응할 수 없습니다. 뭐에 관련된? Natural Challenge, 자연의 어려움과 자연의 역경에 우리 스스로 적응할 수 없대. 전혀 상관없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즉, 다시 간다. 1번, 4번, 5번은 앞에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어. 아까 말했지만 나는 이 커피가 맛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럼 뒤에 최소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커피 얘기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노트북 얘기 나와. 갑자기 프로젝트 얘기 나와. 갑자기 책상 얘기 나와. 이런 말이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1번, 4번, 5번은 일단 아니야. 자, 그러면 최소한 2번과 3번 중에 있을 텐데 문화적인 도구가 안정화시킵니다. 우리의 뇌를 기능적으로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포인트는 뭐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문화적인 도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인간이 글자도 만들어냈고 숫자도 만들어냈으며 언어도 만들어냈던 얘기죠. 알겠지? 그러므로 정답이 몇 번? 2번. 됐죠? 자, 13번 갈게요. 13번 발표. 자, 13번에서 여러분들이 또 뭘 배우실 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산수를 배워볼 거예요. 네, 이거 산수 틀려가지고 기껏 해석해놓고 산수 못해서 틀린 애들도 수두룩합니다. 알겠지? 이것까지 완벽하게 해낼 줄 알아야 영어 실력 느는 거예요. 자, 산수를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떤 긍정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플러스죠. 자, 어떤 이거 되게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부정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잘 들어. 기호로 갑니다.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전체적인 문장이 긍정이 되려면 좋은 게 나와야 돼? 나쁜 게 나와야 돼? 좋은 게 나와야죠. 맞지?
산수잖아. 자, 나쁜 게 있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플러스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플러스 나와야지 얘들아. 왜? 왜? 마이너스는 뭐야? 긍정이야 얘들아. 알겠어? 간단한 산수잖아. 자, 천천히 할게. 문장의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봐봐. 자, 플러스 받아들입니다. 뭐를? 좋은 걸. 좋은 걸 받아들이면 좋은 게 됩니까? 나쁜 게 됩니까? 좋은 게 되죠. 그치? 자,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포기할 거야. 그러면 나쁜 걸 포기해야 좋은 게 되니? 좋은 걸 포기해야 좋은 게 되니? 나쁜 걸 포기해야 좋은 게 되죠. 알겠습니까? 근데 반대라고 했잖아. 산수랑 똑같아. 영어도 얘들아 봐봐. 그게 언어야. 나는 좋은 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럼 뭐가 돼? 나쁜 게 되지. 그치? 나는 나쁜 걸 받아들일 거야. 그럼 그것도 뭐가 돼? 나쁜 게 되지. 지금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간단한 산수야.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된다? 부정어를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no, not, never 이렇게 대놓고 부정어도 있지만 영어 독해 수능이나 고등 내신 독해에서는 부정어 사실 되게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no나 not이나 never도 우리가 부정이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모두 부정이라고 생각해야 돼. 총 7개 부정어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알겠지? 시작할게. 뭐 있어요?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little, less, few, fewer. 됐지? 우리가 노노노노노, 난난난난난, 네버네버네버 다 부정어지만 얘네도 다 뭐야? 부정어야. 아시겠죠? 됐지? 그래서 이게 딱 산수 문제야. 이런 거 산수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시작할게. 자, 과학의 역할이 때로 너무 오버 들어가면 쌤이 무조건 뭐라 그랬지? 무조건 네거티브예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야. 자, 과학의 역할이 너무 과하게 언급된다. 그걸 뭐라고 해? 과학 완벽주의, 과학 만능주의로 빠지게 한대. 됐지?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라는 건 is the view that 어떤 견해냐면 오직 scientific description, 과학적인 묘사, 어떤 것에 관련된 reality, 현실에 관련된 과학적인 묘사만이 오직 truth, 진실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with the advance of science, 과학의 진보에 더불어 어떤 tendency, 경향이 있냐면 to slip into scientism, 아까 말했죠? 과학 완벽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대. 그래서 assume that, 뭐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어떤 현실적인 주장은 authenticated,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진실로 판명되다. 진실 판명이라는 뜻이에요. 확증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실제적인 주장이 진실로 판명이 될 수 있대. 뭐 한다면? 그렇지, only, 오로지 과학적인 용어가 정확히 묘사가 됐을 때만 그 주장은 진실로서 판명이 된대. 그럼 여태까지 무슨 말이야? 과학만이 진리. 알겠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지? 과학만이 진리. 뭐가?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는 게 문제인데 과학 만능주의가 뭐냐면 과학만이 최고. 알겠죠? 과학만이 진실. 알겠지? 됐죠? 자, 그래서 니콜라스 캐스 그 결과
non-scientific approach, 즉 과학이 아닌 접근들. 예를 들어 예술, 종교, 개인, 감정, 가치 등은 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너무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과학이 아닌 접근들은, 자 그럼 잘 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인드맵 그려줄게. 자 지금 문장 보시면 처음에 이게 안 좋은 거야. 이게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로 빠져. 그치? 근데 일로 빠져. 근데 일로 빠지다 보니까 과학 만능주의가 뭐냐면 이거만이 오로지 진실이야. 그럼 어떠한 논리가 성립됩니까? 과학이 아닌 것들은 뭐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성립되겠네요. 맞죠? 과학 만능주의 기준에서는 지금 이해돼? 과학 만능주의 기준에서는 과학만이 오로지 팩트며 오로지 어센티케이티드 할 수 있으면 오로지 트루스래. 그러면 과학이 아닌 것들, 아까 이그젠플이니까 싹 걷던 뭐 예술, 뭐 종교, 뭐 이런 거는 뭐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럼 집중! 빈칸 가까워졌어. 단어 문제야. 하이라이트. 그러므로 느낌 오세요? 그러므로 지금 쌤이 하이라이트 쳤던 이 문장은 무슨 의미가 와야 돼? 여기 지금 뭐야? 과학이 아닌 것들이잖아. 과학이 아닌 것들은 과학 만능주의 기준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 다시 과학 만능주의 기준에서는 과학이 아닌 애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 진실이 아닌 거잖아. 맞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부호가 와야 돼? 마이너스 부호가 와야 되잖아. 부정이 와야 되잖아. 과학 만능주의 기준에서는 얘는 안 좋게 보니까 맞니?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슉 리를 부정어 있죠. 됐지? 간단한 산수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어야 돼? 과학 만능주의 기준에서는 과학 말고는 다른 건 다 나쁜 거야. 맞지? 근데 싹 리들이란 부정어 있어. 그럼 이게 빈칸이잖아. 빈칸은 플러스 와야 돼? 마이너스 와야 돼? 플러스 와야 되지. 알겠니? 그래야 플러스가 아니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천천히. 과학이 아닌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 돼야 되잖아. 알겠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긍정의 단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선지 갔을 때 네거티브한 단어는 일단 빼야지. 1, 2, 3, 4, 5번 중에 네거티브한 단어 뭐예요? question, 문제래. 문제가 아니래. 그럼 좋은 거잖아. controversy, 논란이 아니래. 그럼 좋은 거잖아. bias, 편견이 아니래. 그럼 좋은 거잖아. 즉 1번, 3번, 5번은 전부 다 무슨 뜻? 부정어예요. 아시겠죠? 빈칸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긍정어가 들어와야 돼. 근데 variation은 변화라는 뜻이니까 얘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 account 무슨 뜻이야? 그래, 계좌라는 뜻이야. 계좌. 은행 계좌일 때 그 계좌. 뭐 물질 만능주의는 쌤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돈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래서 어카운트는 뭐와 완벽 동의어야 important와 동의어예요. 알겠지?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그쵸? 아시겠죠? 자, 이거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쌤이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써버리 할게. 집중! 니네 이거 할 줄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아까 봤잖아. 고등학교 시험지 이제 40점 맞아온다. 수두룩해. 알겠어? 자, 잘 들어. 과학 만능주의로 자꾸 빠져. 근데 과학 만능주의가 뭐냐면 지네만이 최고라고 생각해. 지네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지네가 아닌 다른 예술, 뭐 종교, 뭐 감정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야가 정답이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 리를 있으니까 퍼스티브 단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됐지? 네, 그래서 간단한 산수기호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해낼 줄 알아야 돼. 자꾸 따라해야 돼. 내가 얘기했지? 들을 땐 들어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다음번에 내가 진짜 조금 뭐 부정 같은 거 나오는지 혹시 뭐가 이그젠플인지 봐가 아까 계속 따라하는 애들은 대답하잖아. 내가 이거 왜 중요하지 않으라고 했을 때 예시라고. 자꾸 따라해 버릇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조금씩 늘어요. 독해는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야. 문법은 암기가 맞아. 맞지? 문법은 암기야. 독해는 얘들아 뭐야? 경험인 거야. 지문 외울 수 없잖아. 수능 지문 뭐가 나오자고 어떻게 외워? 독해는 경험인 거야. 나는 원래 몰랐는데 이런 거 부정어 조심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게 이그젠플이니까 이거 빼야 되는구나. 이건 키워드가 아니구나. 이거 되게 반복 많이 됐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구나. 본인이 스스로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경험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여러분들이 매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대충 해석하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건너뛰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는 단어 몇 개 조합해서 머리 굴려서 그냥 왠지 이게 정답인 것 같다라고 골라. 이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죽었다 깨나도 안 늘어. 알겠지? 자, 따라하셔야 돼요. 10번 갑니다. 자, 스위스 심리학자인 진 피게라는 사람이 분석을 열심히 했대. 아이들의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개념을. 어떤 개념? 아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to compare, 비교하고 or estimate, 평가하는지. 비교하고 평가하는지 주어진 실험에 따라. 즉 어떤 실험을 했다? 아이들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실험을 해봤대. In a typical experiment, 즉 전형적인 실험에서 two toy cars, 두 개의 자동차가 running synchronously, 중요한 단어입니다. synchronously 무슨 뜻이죠? 동시에 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동시에. 됐죠? 동시에 출발했을 때 아직은 모르겠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ask teacher's 질문을 받았어. 얘야, 너 저 두 개의 자동차들이 똑같은 시간에 출발했는지 생각해보렴. 또 그들의 판단이 justify, 맞는지 생각해보렴. 그랬더니 미취학 아이들 또는 아주 저학년 아이들이 confuse,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대. 뭐에 관련돼서? 그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정답은 나와. 왜지? 야, 아무리 아이들이어도 자동차가 두 대가 같이 출발했어. 근데 물어봤잖아. 그럼 얘네가 똑같은 속도로 갔니? 그러면 얘네가 같이 도착했으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 똑같은 속도로 가겠다고 대답을 하겠지. 지금 이해됐어? 근데 출발은 동시에 했는데 뭔가 도착 지점이 뭐 얘가 먼저 갔건 얘가 먼저 갔건 다르니까 야, 그럼 얘네가 지금 똑같은 속도로 간 거니 안 간 거니?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지. 지금 이해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별거 다 한다. 자동차 출발. 여기 땅 도착. 얘네 속도는 같아달라. 컸잖아. 애들도 이 정도는 알아. 알겠어? 다시 출발. 여기 땅
자, 이 두 개의 속도는 같은 달라. 다르지. 왜 얘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얘가 더 빠르겠지.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뭐가 들어오면 안 돼? the same time.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어? 빈칸 근처에 키워드는 있어요. 무조건. 뭐 들어오면 돼? not the same time 들어오면 되잖아. 똑같이 도착을 안 했으니까 애들이 그럼 쟤는 무슨 속도였지? 라고 혼란스러워 했겠죠. 됐습니까? 네. 됐지? 자,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not the same이 들어가야 정답이잖아. 맞지? 똑같이 도착을 안 했잖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2번 똑같은 속도로 멈췄대. 똑같은 속도로 유지했대. 똑같은 속도로 도착했대. 2, 3, 4는 아니에요. 알겠지? 근데 5번에 속도가 둘 다 줄어들었어. 근데 the identical spark. identical 무슨 뜻이죠? 그래서 단어가 중요한 거야. identical 무슨 뜻이죠? 이게 동일한이란 뜻이야. 이게 the same이야. 알겠지? 일부러 수능 문제니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려고 the same, the same, the same 써놓고 얘는 the same의 동의어 써놓은 거죠. 맞지? 그럼 5번도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야? 똑같은 속도라는 얘기죠. 똑같이 도착했대. 땡! 정답 몇 번? A번. 하나가 더 빨리 갔겠지. 그래서 하나가 더 먼저 도착했겠지. 지금 이해되세요? 됐니? 네. 됐죠? 네, 풀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우리의 하이테크 즉 기술 상품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지 않아? not A but B죠. 그러면 not A but B는 쳐다보지도 마. 알겠어? 이거 아니래. 됐니? 그래서 우리가 not A but B는 또는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거 구분 많이 하죠? 문법적인 스위치가 독해도 동일합니다. not A but B 스위치 어디한테 맞춰요? B. not only but also 스위치 누구한테 맞춰요? B.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B가 더 중요한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진짜 중요해. 이거 모르면 니네 아까 그 영작하는 거 봤지? 뭐 본다봐. 그거 손도 못 댑니다. 잘 들어. 21세기 대군 부인을 내가 보고 우와 역시 아이유는 진짜 이하시 연기도 너무 잘한다 라고 내가 말했어. 그럼 나의 말의 의도는 아이유가 야 아이유는 진짜 노래도 잘하지만 진짜 연기도 잘해 라고 말을 했다면 지금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아이유가 노래를 잘한다는 거야 연기를 잘한다는 거야. 연기를 잘한다는 거잖아. 아이유는 원래 가수니까 노래 잘해. 지금 이해되세요? 아이들이 보통 나름대로서는 A뿐만 아니라 B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석하니까 무게중심이 똑같다라고 착각을 해요. 무게중심 진짜 똑같은 거 뭐야? 보스 A and B야. 알겠어? 지금 이해돼?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봐. 나름대로 B. 자, A 자리에 노래 들어와야 돼? B 자리에 노래 들어와야 돼? 아이유 얘기하면 A 자리에 노래 들어오고 B 자리에 연기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제가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지만 축구를 더 잘한다는 걸 말하고 싶어. 그러면 A에 농구 들어가야 돼, 축구 들어가야 돼. A에는 농구 들어가고 B에 축구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나는 버릇수야. 이해되네? 봐. 우리의 하이테크는 여기에 달려있지 않대. 그럼 이거 무시하세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 하이테크 상품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but 여기에 달려있대. 근데 과연 이게 뭐냐면 청동시대건 석기시대건 우리는 새로운 엘레멘트 즉 재료들을 발견했어.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걸 했다? 새로운 발명품을 발견했대. 됐어? 내가 얘기했지. 빈칸 추론은 빈칸 근처에서 승부 쳐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을 했어. 잘 봐. 잘 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지문을 막 해석을 했어. 뭔 말인지 몰라. 그 정답 다시 골라야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어디 다시 봐야 돼? 이런 데 보면 돼, 안 돼? 안 돼. 차라리 어디 다시 봐? 여기 다시 봐.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야 정답 맞출 확률이 높아져. 반대로 화면 봐. 이 지문도 뭐 나름대로 쭉 해석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디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그렇지, 여기 다시 보는 거야. 알겠니? 빈칸 근처에 키워드 있어요. 그러면 봐.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대. 근데 옆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잘 지내.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뭐에 달려있는 거야? 사람들의 친절함에 달려있겠지. 지금 이해돼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 달려있냐면 새로운 재료를 발견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거에 달려있대.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뭐에 달려있어? 이거에 달려있겠지. 알겠어요? 되게 간단한 거야 얘들아. 오히려 되게 단순해. 좋게는 됐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정답을 고르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읽으라고. 알겠니? 그러면 뭐가 중요해? 뭔가 엘리멘트, 즉 재료가 뭔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겠구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뭔가 재료에 달려있겠구나. 자, 그래서 지금 그 조합들은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현재 목격합니다. 뭐를? Fundamental shift.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시프트가 뭐죠? 변화, 체인지죠?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뭐에 관련된? 자원의 수요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변화를 목격합니다. 자, 일단 이거 나왔어. 그치? 자, and the point in human history. 인간 역사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고 더욱더 많은 조합을 사용하며 더욱더 뭐가 된, 그렇지, refined 뭐죠? refine? 정제죠. 정제가 뭔지 알지? 정제된. 그치? 깨끗하게. 자, 정제된 양을 사용하는 그 인간 역사에 endpoint, 즉 어떤 경우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원은 한정돼 있다라는 뜻이잖아. 우리는 그냥 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의 물질 공급이 즉 뭐가 될 거야? outpace, 고갈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세계는 자꾸 뭐를 노력해야 돼?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걸 줄여야 돼. 왜? 화석 연료는 뭐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다행히도 자, 아주 희귀한 메탈들이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된대. 뭐에 관련돼서? 그린 테크놀로지, 뭐와 같은 electric cars, wind turbines, and solar panel. 그럼 느낌 오시죠? 이런 거 고르면 제일 바보. 왜? 천천히. 우리의 미래는 뭐가 중요하다? 재료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말고 뭐 태양열이나 그린 에너지나 뭐 이런 거에 하는 거야. 그러면 화석 연료, 그린 에너지, 태양열 이런 거 다 뭐야? 우리의 미래는 엘리멘트가 중요하다는 거야. 예시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뭐 막 그린 에너지, 그린 테크놀로지 나오니까 뭐 친환경 나오니까 자연을 보호하라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이코 프렌들리겠군. 2번 고르면 안 되죠. 알지? 됐어요? 됐지? 알겠죠? 됐지? 그럼 봐.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 자원, 태양열과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을 이용해야 앞으로의 우리의 연료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즉, 오늘날의 제한된 공급의 증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그린 테크놀로지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천천히. 새로운 자원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자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원은 한정됐기 때문에 하나만 계속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왜? 화석연료는 왜 그만해야 돼, 그러면? 제한된 것도 제한된 거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지? Carbon emission. 무조건 나쁜 거야, 얘들. 알겠어? 탄소 발자국 무조건 나쁜 거야. 알겠어? 탄소 배출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됐니? 단 한 번도 좋은 경우가 없었어요, 탄소 배출은. 자꾸 탄소 배출 내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러면 다 무슨 얘기야? 우리의 미래는 뭐에 달려있다? 엘레멘트에 달려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그젠플 빼면 반복된 표현, 빈칸의 근처 뭐예요? element, resource, 그치? material supplies.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보면 됐어? 가만히 보면 우와 이렇게까지 그치? 이렇게까지 많이 언급시켰어. 이렇게까지 많이 반복해줬어. 자원들이 중요합니다. 자원들이 중요합니다. 자원들이 중요합니다. 자원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자원을 못 골라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디 달려있다? 우리의 ingredient, 즉 자원들 엘레멘트죠? 자원들을 보호하는데 우리의 미래는 달려있습니다. 1번이죠. 그치? 자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기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됐니? 기능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원 얘기하는 거야. 그럼 최소한 이그젠플 2번 빼면 몇 번 중에 골라야 돼? 1번과 4번 중에 골랐어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 수능 독해는 어차피 5개 중에 몇 개 날아가? 3개 날아가. 됐니? 2개 중에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4번도 자원이 언급됐는데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우리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냐?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정부 정책이 자원의 제한을 막아준대. 오, 정부 한 번이라도 언급됐어요? 아, 정부가 우리의 자원을 다 해결해주나? 우리의 미래는 정부에 달려있어? 전혀 상관없죠. 아시겠죠? 우리의 미래는 어디 달려있다? 자원에 달려있다. 됐지? 네. 아시겠죠? 아, 이거 일반적인 상식이잖아.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봐도, 이것만 봐도, 그렇지. 우리의 미래는 1, 2, 3, 4, 5번 어디 달려있어? 1번에 달려있겠지. 왜? 그래서 걔가 댐스가 된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 자동차.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능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빈칸이었으니까 최대한 봐봐. 자, 이제 몇 페이지 피냐면 이 정도 빈칸 유형이 원래 수능이어서 어려워. 포인트만 좀 할 줄 알면 여러분들 미니모고에 있는 빈칸은 진짜 껌이야. 진짜 발로 맞춰도 될 정도로 수준이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지금 미니모고도 틀리잖아. 알겠지? 됐어? 얘들아 잘 들어?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어떤 아이가 어떤 스타일이 약간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스타일이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치명적이냐면 그거를 설명해 줄게. 자, 251페이지 일단 펴보시고요. 제일 오답률 높은 거 몇 개 할 거야? 잘 봐. 예를 들어 20문제 풀었어? 20문제 풀었는데 앞쪽에 조금 틀렸어? 중간 좀 맞다가 또 중간에 조금씩 틀렸어? 또 맞다가 또 끝에도 조금씩 틀렸어? 그리고 또 맞다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 똑같이 20문제 풀었는데 앞에는 그래도 얼추 맞았는데 뒤에 거의 다 틀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걸까? 첫 번째 케이스야. 어떤 게 최악의 경우야? 두 번째 케이스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학습이란 건 특히나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태도가 되게 중요해. 습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소위 말해 뒷심이 약한 애들이 있어. 뭐지? 처음에는 막 집중해서 풀다가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뒤에 그냥 대충 설렁설렁 풀어.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고등학교 시험지 막 12장 넘겨야 돼. 한 5장 넘기면 지쳐요. 지금 이해돼요? 중학교 시험지는 6장밖에 안 되잖아.
12장 정비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얘들아 절대로. 알겠니? 나는 여태까지 풀다가 힘들어가지고 점점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막 나중에는 그냥 대충 막 찍어. 그런 아이가 갑자기 그럼 내가 막 각 잡고 풀어봐야겠다. 갑자기 막 초집중해가지고 막 풀었어. 안 돼! 절대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세상이란 게 그래. 그래서 수능 때도 마찬가지야. 수능 때 지각하는 애들이 많을 거니까. 없을 거 같지? 미치지 않고 수능 당일에 지각한다고?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면? 1년에 또 꼬라 박아야 되는데? 얘들아 수능 때 지각하는 애들 수두룩해. 막 강의실 막 감독하러 가보면 빵빵 뚫려있어. 왠 줄 알았네? 자기가 각 잡고 수능 날은 일찍 가야지 라고 생각해도 그동안 여태까지 계속 지각해 버릇했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당일날 각 잡고 가려고 해도 꼭 뭔가 일이 생겨. 지금 알겠어요? 습관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야. 알겠니? 습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내가 그렇다고 갑자기 원래 내가 20문제 풀었을 때 여러분들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 20문제 풀었을 때 내가 한 10문제 풀면 난 이미 지치는 스타일이야. 그런 애가 뭐 갑자기 무슨 뭐 막 20문제 막 풀로 막 쫙 풀어야지 그럴 수 없어. 본인들이 제일 잘하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20문제를 풀었는데 10문제 풀고 지쳤다면 그럼 내가 진짜 좀 맘먹고 한 12문제 정도까지는 내가 좀 호흡을 좀 늘려봐야지. 그래서 그게 조금 연습이 좀 되면 그럼 내가 이제 한 14문제, 15문제 정도까지는 좀 진짜 처음 풀을 때 집중력으로 좀 해봐야지. 스스로 애들가 아무도 못해줘. 그거 해내는 애들이 대학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뭐 영어 단어 한두 개 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명심하세요. 됐지? 너의 성적이 말해주잖아. 왜? 그래서 유형을 먼저 내가 마킹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형을 5개 중에 3, 4개 맞춘 게 만약에 진짜 독해 실력이었다면 미니모가 다 맞아야 정상이야. 왜? 미니모가 훨씬 쉬웠거든.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오히려 앞에는 거의 많이 맞았는데 막 뒤에 다 틀린 거는 풀다가 지친 거지 이제. 숙제 안 해가면 이따 영태쌤한테 혼날 것 같긴 하고. 그치? 호흡 늘리는 게 중요하다. 자 봐봐. 자 엄청 쉬워. 소유권의 문제점은 뭐가 없다? 약도 없대. 소유권에 문제가 많구나. 애담 스미스가 얘기했어. 우리의 삶이 소유권으로 묶여져 있어. But 그러나 알면 being aware는 한 단어로 놓으죠. 알면 도움이 돼. 뭐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돼? 소유권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되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는 너무나 temptation 유혹들이 많아. 어떤 유혹들이 많습니까? To improve the quality of our lives. 자,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 나 집도 더 큰 데 사고 싶어. 자동차도 더 좋은 거 사고 싶어. 식기세척기 이런 거 다 새로운 걸로 사고 싶어. 내가 왜 걷어? 이거젠플이죠 이제. 그치? 즉 우리는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살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 자 여기서 집중. 독해는 긍정어, 부정어 구분해내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빈칸 문제건, 추론 문제건, 삽입이건, 순서건, 요약이건 포인트는 똑같아. 작가는 새로운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야 반대야? 반대죠. 그러니까 temptation이란 단어를 쓴 거야 얘들아. 알겠어? 지금 이해돼? temptation이 뭔데? 유혹. 만약에 작가가 새로운 물건을 사는데 동의하거나 찬성했으면 저런 표현 안 썼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돼. 이런 거 새로운 거 사는 게 최소한 이 글에서 작가는 반대를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꾸 새로운 걸 계속 사는 유혹에 빠지지만 그러나 일단 한번 업그레이드, 우리의 소유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우리의 소유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사버릇하면 어려운 시간이 와요. 어디로 돌아갈?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즉 소유권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관점만 바꿀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원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손실이 돼. 즉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 we fall into the fantasy state. 우리는 뭐에 빠질 수밖에 없다? 판타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 자, 잘 들어. 쟤는 잘생긴 게 아니야. 근데 쟤는 판타지에 빠져 있어. 그럼 쟤는 무슨 판타지에 빠진 거야? 지가 잘생긴 줄 아는 판타지에 빠진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쟤는 성적이 안 올라. 저딴 식으로 하면 성적이 절대 안 올라. 근데 쟤는 판타지에 빠져 있어. 무슨 판타지에 빠진 거야? 지 성적이 오를 거라는 판타지. 지금 이해되세요? 자꾸 사버릇하면 돈 다 떨어져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힘들어. 근데 얘는 판타지에 빠져 있어. 무슨 판타지에 빠져 있는 거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타지. 알겠어? 간단한 논리라고.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매우 힘들거든? 근데 얘네는 무슨 판타지에 빠져 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판타지에 빠져 있대. 간단한 3단 논리죠. 됐지? 쉬워. 그래서 얘들아. 됐니?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키워드 뭐야? example 빼면 어떤 판타지?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판타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타지. 집을 구매하면 언제나 돈이 돼요. 전혀 상관없고요. 모두가 삶의 질을 높여야죠. 전혀 상관없고요. 우리는 충성의 손실, 자산의 손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만족에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전혀 상관없고요. 어떤 판타지에 빠져 있다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타지. 알겠지? 근데 before 같은 단어 써놓으면 너무 쉬우니까 싹 뭘로 바꾼 거야? previous로 바꾼 거죠. 이게 무슨 뜻인데? 이전에. 됐니? 네. 우리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판타지. 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든? 이전으로 못 돌아가거든? 근데 우리는 무슨 판타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판타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건 뭐야? 흥청망청 자꾸 새로운 거 사다 보면 파산된다는 얘기잖아. 알겠니? 그래서 정답이 4번. 됐죠? 네. 할만합니다. 조금만 하면.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해줄게. 요것도.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거 은근히 애들이 되게 못한다. 왜 못 푸는 줄 알아?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서 그래. 얘들아, 문법을 내가 못한다. 뭐가 안 된 거야? 암기가 안 된 거야. 알겠어? 쌤, 저는 문법을 못해요. 그럼 뭘 하면 돼? 암기하면 돼. 알겠지? 근데 나는 독해를 못한다? 그럼 뭘 못하는 거야? 뭐 단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자꾸 어떻게 푸는지 접근 방식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 되게 쉬운 문제인데 되게 오답률이 높아요. 무슨 문장? 무관한 문장. 그래서 쌤이 주제 찾는 방식도 다 알려줬고 빈칸 추론 연습 많이 했고 무관한 문장도 이제 앞으로 연습할 거고 순서 살피도 연습할 거야. 5월 한 달 동안 잘 배워. 그래도 나랑 원래 수업 듣던 애들은 3월달에 니네가 잘 따라 하니까 점점 많이 맞잖아. 자, 잘 봐. 무관한 문장이라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뭐 갑자기 막 내도 커피 얘기했다가 갑자기 라면 얘기하지 않아. 그 정도로 유치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수능은. 됐니? 무관한 문장이라는 건 뭐가 무관한 거야? 주체가 바뀌는 걸 우리가 무관한 거야. 알겠니? 주체가 체인지 되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영태쌤이랑 수업을 했어. 영태쌤 되게 열심히 가르쳐. 그래도 너는 영태쌤처럼 뭘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영태쌤이 나 진짜 막 경로도 많이 해주고 진짜 막 해줬어. 영태쌤이 뭐 했다. 영태쌤이 뭐 했다. 영태쌤이 뭐 했다. 이런 게 주체인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제 뭘 해야지.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해볼게.
증거 있다. 어디에? 자동차가 어떤 결과를 야기시킨다. contribute to는 뭘 자꾸 기여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야기시킨다야. 자, 자꾸 자동차에 의존하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보다 불충분한 신체 활동,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자꾸 자동차만 타버릇하니까 안 걸어 댕기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지, 카본 디옥사이드 에미션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알겠지? 자꾸 자동차 타고 댕기니까 지구가 아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1번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아, 차도 막히고 됐지? 컨제스션 뭐죠? 혼잡, 잼. 자,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 프랑크푸르트의 한 도시는 성공적으로 어떤 거? 정책. 무슨 정책? 교통 정책을 적용시켰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가 많은 사회에 성공적인 자동차 정책을 연습시켰어. 됐어?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자꾸 사람들이 자동차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그래서 자동차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대. 자, 2번. 자동차 덕분에 대다수의 독일인들이 뭐를 얻었다? 자유를 얻었대. 정답 2번. 왜죠? 자동차 정책이 주체였잖아. 사람들이 자꾸 자동차에 의존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해. 그러니까 뭔가 자동차 정책에 관련된 얘기여야 되는데 주체가 뭘로 바뀌었어? 독일인의 대다수로 바뀌었잖아. 내용도 안 맞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정답이야. 근데 잘 봐.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주체가 바뀌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3번이 주체가 바뀐 것 같아서 3번을 고르려고 했을 때 4번, 5번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건 안 돼요. 3번이 정답이라면, 집중, 3번이 정답이라면 4번은 다시 누구랑 주체가 맞아야 돼? 2번이랑 다시 주체가 맞아야 돼.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봐야 돼. 근데 만약에 나는 내 나름대로는 해석을 해보니까 뭔가 3번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연태쌤이 끝까지 보라고 해가지고 4번을 봤더니 4번도 말이 안 돼. 그러면 본인이 뭔가 이상하게 해석을 했다든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봐. 1번 자동차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정책. 자동차 관련된 정책. 근데 독일인으로 주체가 바뀌었네. 2번이 정답이 되려면 3번도 다시 무슨 내용이어야 돼? 자동차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돼요. 맞지? 3번 한번 볼까? 그래서 30년이 흐른 후에 자동차 정책이 훨씬 더 뭐를 많이 이끌어냈다. 걷고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많은 격려를 했대. 자동차 정책. 그럼 3번은 다시 누구랑 연결돼? 1번이랑 다시 연결되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바뀐다라고 인지하고 들어가면 당연히 2번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석하다 보니까 분명히 아까 뭐 독일에 있는 뭐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탄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뭐 편한가 봐.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네, 무관한 문장은 주체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뭐 여러 가지 풀어봤습니다. 네. 자, 장문은 뭐 그냥 내용상 쉬웠기 때문에 이거는 네, 해답지 보고 확인.